주말에 있었던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종로가 34.6%로 최고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격전지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여야는 서로 우리 당에게 유리한 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을 한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를 했던 미래통합당이 오늘 돌연 제명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범여권도 선거 막판 욕설, 그리고 또 한 후보는 과거 출연한 팟캐스트가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 3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조주빈 공범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 하신 분. 저 했습니다. 하셨어요? 박정호 네. 기자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줄이 길어서 이러다가는 늦겠다. 네네. 아이가 또 다른 데 있어가지고요. 네. 못했고 아끼는 마음으로 네. 수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아끼는 마음으로 약속시켜야지. 수요일에 네.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뭐 총선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아끼는 앞에 마음으로 뭐 붙은 게 많네요. 어쩌고저쩌고. 네. 저는 그냥 왠지 약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네. 선거는 선거날 해야지 좀 마시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선거날 하려고 수요일 아침 일찍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 사전 투표율이 26.69%. 와. 아니 저도 그때 주민센터에 가봤더니 정말 줄이 길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걸 느꼈는데 딱 봤더니 연령대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어요. 남녀노소 섞여 있는 느낌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계속 줄 서가지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줄이 길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예. 몇 번 가는 시간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투표했겠네요. 아니, 저는 나중되면은 네. 줄 줄 알았는데 안 줄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한 토요일 날 마감 직전에 갔거든요. 한 5시 45분쯤. 사람 많았죠. 근데도 줄이 좀 맞아요, 길었었어요. 맞아요.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냥 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네. 15일 투표로 하기로 했고요. 격전지가 뜨거웠다고 예. 지금. 네. 그러니까 20대 그 사전 투표율, 20대 국회 그 총선 사전 투표율이 12.2%였어요. 그러니까 2배 넘게 정말 그러게요. 높을 정도로 뜨거웠고 격전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종로 말씀하셨잖아요. 34.56% 와. 정말 높았죠. 그리고 서울 동작도 관심적이잖아요. 동작을 특히 여기도 29.51% 민주당 이수진,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대결하는 네네. 이곳도 뜨거웠고 또 광진 있지 않습니까? 광진. 민주당 고민정,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광진구 여기는 27.87%. 이야. 여기도 26.69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수현,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세 지역 공주, 부여, 청양이 모두 다 30%대를 기록했어요. 그렇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민주당 곽상원, 통합당 네네. 박덕흠 후보가 대결하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도 다 30%가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러면은 또 이게 다 우리 표라고들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아니 네. 뭐 꿈은 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 뭐 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이제 국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네네. 했고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죄에 참여해달라는 호소를 뭐 많은 분들이 부응하신 것 같다 이렇게 각각 사전 해석을 투표율이 했습니다. 높다는 거는 사실은 이미 결정을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끝까지 뭐 네. 미루다가 안 하고 나는 어차피 이 사람 찍을 거야 혹은 이 당을 찍을 거야 하고 간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지지층이 같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여야 각 당을 보면 지지층이 다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내일까지 구매하신 분들, 투표 당일까지 구매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 48.1cm 되는 그 비례정당 정당을 하나씩 보면서 결정하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안 갔을지 모르겠는데 결정하신 분은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총선 때 제일 재밌는 파트는 거기예요. 가장 살 떨리고 네. 기다리는 데는 네. 딱 6시 띡 했을 때 출근사. 출근사 팍 나올 때. 예. 근데 맞아요. 올해 좀 늦어진다며요. 근데 이거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가격리자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무증상 자가격리자들 투표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정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투표하실 겁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투표한다고 하면 이 투표 당일 15일에 투표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6시까지 투표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앱을 통해서 위치를 다 봐요. 네네. 아니면 공무원들이 같이 가든가. 왜냐하면은 갔다가 뭐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ATM기 이런 데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다 이제 보는데 문제는 6시가 넘어야 투표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좀 늦춰진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듣고 투표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걸 지금 들여다본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출구조사를 뭐 아무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은 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 나오면은 뭐 이기는 거 각자 찍어주자 네. 뭐 뭐 이렇게 할 수도 판단을 있고. 하실 수도 있죠.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세에 올라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언더독 수도 효과도 있으니까. 있어요. 불쌍한 동정표 하나 더 줄 주자 수도 뭐 이런 있지만 거.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지만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면 출구조사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띡띡띡 하고서는 딱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를 6시가 이번에 좀 힘들다는. 네. 안 7시가 기다려지는데. 되면은 이제 동시에 나오지 7시 되면. 않을까. 예. 네, 각 방송사의 CG는 또 얼마나 화려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준비 많이 네. 하더라고요. 자, 정당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탈당 권유를 했었던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제명이 됐어요. 네, 네, 정말 마음을 전격적이었는데요. 바꿨네요. 네. 이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차명진 후보의 페이스북 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 자신과 민주당 김상희 후보, 그 맞대결 펼치고 있는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땡땡땡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세월호 텐트 관련해서 막말했던 그 단어를 네네. 또 썼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의 이 현수막의 가운데 있고 위아래로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현수막 땡땡땡이라고 적어서 재차 논란을 일으켰고 김상희 후보가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차 후보를 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후보는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데 문제는 차 후보가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뭐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왜 우리는 땡땡땡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느냐? 이게 자유민주주의 맞느냐라면서 투표용지에는 2번 통합당 칸에 차명진의 이름은 살아있을 것이다. 그 칸에 찍힌 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심판하는 표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우 후보가 한 것처럼 일단은 이제 재심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계속 투표 용지에 올라 있고 어쨌든 뛸 수는 있게 된 네. 거죠, 사실은. 근데 좀 주목되는 게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흥미로운 부분이 네. 뭐냐면 차 후보 제명 결정에 강성 지지자들이 통합당 홈페이지에 가서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중도파가 차명진 잘한다고 오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차명진에게 투표할 권리는 빼앗지 말아달라. 왜 이리 전투 정신이 없어서 상대방 프레임에 휘둘리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번 선거가 그 여론조사 저희 이제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지독한 진영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진영끼리 결집하고 진영끼리 네. 갈등하고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여기서도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요.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 1년 전에 팟캐스트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이 방송에서 오갔던 내용이 좀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후보가 출연한 이 팟캐스트에서 뭐 여성 비하 발언 그리고 성희롱 발언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네.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이 박순자 후보 측은 이 김남국 후보를 비롯해서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뭐 각종 성적인 은어 그리고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남국 후보는 뭐 문제 삼고 있는 발언, 그러니까 박순자 후보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은 이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방송이 뭐 남녀의 성 그리고 뭐 결혼, 그 연애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유료 콘텐츠를 받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녹음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고 어쨌든 미래통합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은 본인이 직접 한 바도 없고 또 공동 진행자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송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좀 문제가 됐고 근데 본인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다. 그게 이제 김남국 후보의 주장인 거죠. 네네. 네. 정봉주 최고위원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저도 그 네. 영상을 봤거든요. 네. 네, 어제 개인 뭐 유튜브 방송에서 격정 토로를 네. 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그러니까요. 비판을 거세게 했어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달라는 것 정도는 뭐 이해를 했는데 뭐 근데 이 본인에 대해서 모략을 하고 또 음해를 하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취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봉주 전 의원은 뭐 이거 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라면서 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갈등이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또 선거가 또 막판으로 되면 과열이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A 아니면 B니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한 6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벌금 얘기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 구속영장 우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송파 구민의 60대 남성 미국에서 10일 날 입국을 했는데요. 그 뒤에 자가격리 위반해서 기각 조치가 됐고 또다시 위반한 거예요. 위반해서 사우나랑 음식점에 갔는데요.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이번은 정말 위험한 거다.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걸로 보이고 엄정 조치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로 추정되는 성동구 거주자 A씨도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9일과 10일에 집을 나와서 식당 등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고 나간 거잖아요.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휴대전화를 놓고 나갔다는 거를 의도적으로 나간 거여서 그건 별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긴장들도 많이 하고 걱정들도 많이 했던 게 부활절이었어요. 네, 부활절 뭐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뭐 기념일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던 많은 교회들도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형 교회 절반 이상이 뭐 현장 예배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뭐 우려가 커서였는지 뭐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방역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뭐 열 화상 카메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좀 발열자를 이제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인들 간에 좀 거리를 유지를 한다거나 뭐 심지어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차 안에서 예배를 하는 차 안에서 드라이브스루 예배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는 그 일부 대형 교회들 얘기인 거고 좀 규모가 작은 이 교회들은 좀 인력이나 예산상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발열 그 체크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온도계를 사용하거나 뭐 마스크를 쓰거나 좀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좀 많은 인원이 좀 실내에 있다 보면은 뭐 감염 위험은 항상 상존을 하는 거여가지고 좀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이 나는데 아무도 없고 정말 거의 텅 빈 곳에서 이런 부활절 미사는 또 처음 본다 싶었거든요. 교황청에서도 바티칸에서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글쎄 뭐 개신교와 또 천주교는 다르다고 할까요?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아닙니까? 저 교회에서들 좀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와중에 대구 31번 확진자 막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다시 떠올랐어요. 허위 진술한 게 꽤 많았나 봐요. 그거 말고도. 저번에도 한번 드러났었는데 이번에도 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2월 1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직후에 지난 그러니까 2월 9일, 2월 16일에만 신천지 교회를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월 5일에 이 교회를 다녀간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데 37일 확진자가 당초 진술 기록보다 4일 앞서서 교회를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동선이나 아니면은 감염 경로 판단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죠. 예,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 방역 당국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이게 그 개인의 37번 환자 본인의 기억 오류 때문에 허위 진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의로 진술했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심각한 거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 방역 역량을 그 더 소수에게 집중을 해서 더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신천지 교인들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될 수밖에 없었죠. 퍼지는 대로 퍼지고 막 그랬죠. 자, 조주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총 14개 혐의인데요. 이 적용된 법률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 미수, 협박, 사기, 무고. 많기도 하다. 많기도 하죠. 14개인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혐의, 맞습니다. 14개이고요. 뭐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은 미성년자 8명, 그리고 성인 17명을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 유포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이 피해자가 15살인데요. 이 피해자에게 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서 강간 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네, 일종의 이제 인신매매를 한 거죠. 어머.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뭐 일종의 이제 인신매매 방도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고액 회원들에게 그 누가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을 골라서 뭐 강간을 조장하는 듯한 뭐 그런 행위도 했다라고 오늘 또 한겨레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혐의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박사방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이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게 하는 그 영상을 또 찍게 아이고. 시켰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등 이 강요 혐의도 네네.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검찰에서는 뭐 이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 뭐 15개 뭐 증권 예탁금 등 주식 뭐 몰수 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 조주빈이 이 가상화폐 암호를 또 얘기해주지 않아가지고 네. 15개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의 돈이 들어 있을지.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범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참 진짠가? 현실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긴 있는 건가? 저 그러니까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고.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게다가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또 미성년자가 또 상당수 지금 걸려들고 있어요. 네, 조주빈과 함께 뭐, 네네. 뭐 누군가 뭐 엠번방을 이제 승계해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미성년자인 네네. 것으로 드러났고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잔혹하고 끔찍하죠. 네. 그래가지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 더 말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착잡하고 안타깝고 좌절감도 느끼고 하는데 이 조주빈 이제 공범들이 있잖아요. 네. 신상 공개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박사방 공동관리자로 지목된 대형형 붓다라고 네. 18살 강모 군에 대해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근데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나이 때문에 네.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면 만 19살 미만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19세 미만으로. 근데 이게 보면 강 군이 200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미성년자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이런 네네. 규정이 또 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이게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는 이런 것을 이 조건을 들고 나와서 강 군도 신상 공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최초에 이 18살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네네. 청소년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닉네임들이 박사 뭐도 그렇고 붓다면 이게 부처님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다른 뭐 의미로 다른 붓다를 의미인지 쓴 모르겠는데. 건지. 네, 근데 뭐 그 공범도 있지만은 유료 회원들도 지금 조사 중이다. 벌써 유료 회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한 뭐 그런 극단적인 사람도 선택을 있죠. 하는 꽤 그런 있죠. 사람도 있고 또 자수를 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유료 회원 30여 명을 입건했다라고 합니다. 뭐 엠번방 유료 회원들도 네. 굉장히 좀 많은데 이 박사방에 한정해서 30명을 입건했다라고 하고 그건 뭐 지난주까지는 한 10여 명 됐었는데 한 20여 명이 더 지금 잡힌 것이죠. 계속 이제 특정을 해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료 회원 대부분이 20대, 30대였다고 하고요. 미성년자들도 일부 또 미성년자들도 있고.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자,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고용 위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는 사실은 이제 조금씩 하강세를 뭐 맞이하고 네. 있는데 네네. 이제 경제 부분에서 타격이 좀 올 것이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고용 문제라는 겁니다. 뭐 회사가 지금 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람도 네. 있고 또 해고가 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항공계나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이 비정규직들을 중심으로 계속 좀 일자리를 잇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좀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확 늘어나가지고 뭐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3만 명이나 늘어났다라고 하고 이게 아이고. 결코 이제 적지 않은 수가 늘어난 셈이죠. 그리고 또 지급된 이제 그 취업 급여, 취업을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이제 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 일자리가 무너지면은 뭐 이것 때문에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신청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영세사업자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에 대한 영향 이거는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3월 고용 동향에서 나타날 전망인데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그렇죠. 입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네. 네,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손님이 안 찾아오셔가지고 조금 이제 뭐 하강세에 이르렀고 또 날도 좀 풀리고 그러면서 진정이 되면서 다시 좀 이제, 붐이 네. 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정부가 드네요. 생활 방역에 대한 그 네. 여러 가지 설문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 방역으로 이제 가야 될 때가 점점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누적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최다 그렇습니다. 희생자를 발생한 국가가 됐는데 네, 그래도 증가세는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지금 확진자는 56만 명, 사망자도 2만 2천여 명에 네. 이르는 굉장히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지금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3만 명대 초반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망자 증가세도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뉴욕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도 이제 경제를 재가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언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한 번에 다 중단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재가동을 하기는 하되 점진적으로 좀 조금씩 이루어서 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가 지금 외출 자제 요청하고 있고 뭐 네.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왜 욕을 먹어요? 노래 맞춰서 좀 뭐 쉬는 동영상을 네네. 올렸다는데. 그 취지는 뭐 자택에서 좀 머물자, 자택 네. 제한에 동참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쉬었나요? 그 가수 호시노 겐이라는 일본의 이제 네네. 가수가 있는데 외출 자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만 있으면 좀 힘드니까 집에서 춤을 춰보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자기가 노래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 맞춰서 춤을 추는 뭐 다음 영상을 제작을 해주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챌린지를 하자는 거죠. 네. 악기 연주를 뭐 덧붙여 주시거나 해서요. 네네. 이러면서 좀 즐겁게 지내보자 했는데 여기에 아베 총리가 이 가수의 영상을 반쪽에 가수의 영상을 올리고 반쪽에는 자기가 집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는 모습, 뭐 독서를 하는 모습, 차를 마시는 모습 이런 걸 올린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만날 수 없고 회식도 할 수 없는데 다만 이런 행동에 따라서 많은 행동을 확실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택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같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인터넷에서 쏟아진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시노의 노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쉬고 있을 수 없는 일본인도 많다. 국민을 집에 틀어박히게 하기 위해서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자택에서 우아하게 쉬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임금, 보상으로 국민 생활을 지키라. 뭐 이런 거. 아예 집에서 그냥 쭉 쉬어라. 저는 이 반응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 이런 비판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총리가 느긋하게 쉬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얘기한 사람이 설마 아무도 없었겠느냐 이러면서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 가수의 영상을 무단으로 올린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가수한테 그럼 이 협업하는 걸 좀 허락을 해줬단 말인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 가수한테도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호시노 겐이라는 가수가 뭐 아베 총리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환영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신이 사전에 허용한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단 좀 도용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쉬고 네. 좀 이렇게 반려견도 안고 뭐 이러고 있어도 총리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죠. 사실은 뭐 그게 조금 더 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네, 너무 많이 쉬었네요. 편하게. 네, 너무 편한 모습이더라고요. 지지율도 그래서 하락했나요? 그렇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금 39%로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했네요. 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3월 21일에서 22일까지 비교를 해보면 2.3%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월 만에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지지율을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그 2개씩 첫 마스크 준다는 그 얘기가 가장 타격을 입힌 것으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한때 중환자실에 네. 입원을 했었는데 지금 퇴원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들어갔다가 지난 5일에 입원을 했고 6일에는 집중치료실까지 갔었잖아요. 9일에 다시 일반 병동으로 돌아왔다라고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주말 사이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료진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많이 밝혔고요. 퇴원을 하긴 했는데 당분간 지방관저인 체커스에서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진이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직무에는 복귀를 하지 않아서 라브 외무장관이 계속 대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영국 총리 관저를 다우닝10이라고 네, 그러죠. 다우닝가의 다우닝가 이제 10번지 해서 근데 그곳이 아니고 네. 다른 곳에 가 있을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자, 이게 전 되게 놀라웠어요. 러시아 상황이 좀 심각하다. 러시아는 굉장히 강경하게 막았던 네.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뚫렸구나. 유럽이니까요. 네. 여기도 역시나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스웨덴이 또 네. 가까이 있긴 한데 러시아가 약간 그 그렇긴 생각도 합니다. 들고. 네. 여기도 지금 모스크바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누적 확진자가 15,00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 발병자가 집중되고 있는 모스크바시가 주민의 이동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15일부터는 아예 차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통행증 제도까지 도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시장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에게 사태를 수습하라는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어디로 갔어요? 모스크바를 떠나 있습니다. 교회 저택에 머무는 중이다. 이렇게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면서 선조도 아니고 네. 어딨어. 사실 근데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이 나오면 거의 뭐 남성적인 복장을 하고 진두지휘를 하고 그러니까요. 강인한 모습을 우통도 벗기고 보여줬던 그랬는데. 네,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네, 푸틴이.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많이 일으킨다는 네. 얘기를 초기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는 게 이렇게 과히 쉽지는 네.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변이를 많이 일으킨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캠브리지대의 유전학 교수 연구팀 피터 포스터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 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4일 사이에 감염됐던 전 세계 환자 160명으로부터 유전체 염기 서열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는데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와 가장 가까운 유형을 A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이것이 중국 우한의 박쥐와 천산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이 된 A형은 우한에서는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았고 우한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또 미국과 호주에서 발생한 환자에게서 나타났고요. A형에서 변이가 된 게 B형입니다. 근데 네네. 이게 우한에서 크게 유행한 게 B형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환자들에게서 B형이 많았습니다. 또 B형에서 변이된 게 C형인데요. 이게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같은 유럽의 초기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게 C형이라고 합니다. C형은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에서도 C형이 발견되긴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이 됐던 거는 B형입니다. B형이다. 네, 근데 C형도 발견이 됐어요. 이 C형은 중국 본토에서 나온 샘플에서는 하지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 이제 그러니까 유럽을 갔다가 돌아온 분들에게서 이게 아마 온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네. 좀 뭐 요약을 하자면은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호주 쪽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그리고 B형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네,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C형이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A형에서 B형으로, B형에서 C형으로 이렇게 변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을 개발하고 뭐 치료제를 네. 개발하고 하더라도 네. 이 변형이 자꾸 되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쉽지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조사에 들어가서 아마 백신 개발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얘기는 좀 한국하고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학생들 등록금 환급 운동이 확산되고 네. 있다. 뭐 한국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니까 우리가 뭐 방송되냐 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뭐 등록금을 반이라도 달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환급 요구도 받고 있고 마이애미대를 포함해서 200개가 넘는 대학은 등록금 일부 반환 소송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소송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 소송에 걸린 대학들도 이미 있어요. 학생들
학생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직접 배우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고요. 코로나19로 지금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네. 이렇게 수업이 온전하게 진행이 안 되니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미국의 한 해 대학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한 4,8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죠. 돌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이나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카고 대학의 경우 29일에 동맹 온라인 수업 거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주장은 기부금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카고 대학의 경우 2019년에 기부금이 82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54억 달러가 났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면 등록금을 한 50%는 환급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학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건물도 소독해야 되고 뭐 취소된 이벤트 비용도 지급해야 되고 오히려 지금 학교 문을 못 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학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경우는 온라인 강의라고 해도 모든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정규 등록금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환급은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가겠네요. 네, 이 소송 그렇습니다. 어디 하니까. 근데 미국 대학 등록금 진짜 비싸긴 정말 비싸죠. 비싸요. 네, 네, 맞아요. 정말 학생들이 다니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립대학교, 뭐 주립대학교 차이들이 네. 많이 나는데 네. 주립대학교도 다른 주에 살다 온 사람들 네. 혹은 외국인은 받을 수가 없고 그 그렇죠. 주에 이제 살던 네, 네. 레지던트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좀 싸게 받는데 사립대학은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뭐 네. 1억 들어가죠. 1년에 거의. 그리고 생활비는 또 따로 드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합하면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네. 학생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내고 네. 온라인으로 보면은 좀 학생들이 화는 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대학은 1대1 지도도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1대1도 많이 하고 또 뭐 우리가 오피스 아워라고 해갖고 찾아가는 것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조교들도 일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근데 몰라도 우리도 네. 비싸죠. 우리도 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우리도 많이 올랐는데 네. 미국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비싸다. 자, 지금 디즈니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한파가 와서 결국에는 근로자들을 해고를 했군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큰데요? 43,000명?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월트 디즈니 리조트가 폐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근로자 43,000명을 일시 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일부터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의 근로자만 필수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근로자들이 소속된 뭐 그 서비스 종사자 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서 일시 해고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주기로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영진도 고통 분담에 나선데요. 그 회장이 급여를 포기하기로 했고요. 신임 CEO는 급여를 50%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을 텐데. 삭감을 해도요. 삭감을 해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디즈니가 전 세계에 있는 체인이 지금 다 폐장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문을 열지 그럼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해가 중국이 있겠네요. 문을 연다는 얘기를 제가 중국이 문을 연다고요? 보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열었는지 안 했는지는 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홍콩이라든지 네, 뭐 일본 거기는 도쿄 이런 거 다 닫혀 있죠. 닫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호주에서 좀 특이한 복장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는 영상 그리고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길래 그런 건가요? 일종의 챌린지예요. 이것도 너무 집안에 갇혀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좀 재밌게 입고 나가자.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한 분이 그 겨울왕국의 공주 의상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셨답니다. 겨울왕국 네. 공주요? 엘사잖아요. 네, 엘사 옷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사진을 올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챌린지가 시작이 되면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만화 캐릭터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또 뭐 힙합 옷을 입기도 하고 네네.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토끼 옷을 입고 나가신 분도 있고 카우보이 같은 옷을 입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입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신 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친 생활에서 웃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소감을 올리고 계시다고 우리 합니다. 전지현 캐스트는 어떤 옷 입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뭘 입을까요? 저도 공주 의상이요. 정말요? 어렸을 때 못 입어봐서. 생각외로 네. 굉장히 공주 취향이셨네요. 몰랐는데 다른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엘사? 그렇기도 하고 저는 그
푸 시리즈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티거도 좋아하고. 티거? 네, 티거 복장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지금 푸 옷을 입을까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그러면 빨간 조끼만 입어야 되는 건가? 아, 그렇네요. 그럼 안 되는데 밑에도 입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수도권 고지전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준의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들려드립니다.